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5번째죠? 6번째죠? 6번째입니다. 오늘 열선말은 도입니다. 서양 철학의 핵심 키워드 하면 로고스도 있을 것이고, 파토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만,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은 그냥 도라는 한마디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른바 이제 이제 전공자들이 읽는 책 중에 이제 주진도론 발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나라 진나라 시대의 도론. 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 장순기라는 학자인데, 그 도를 그때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냐면, 인군 남면지술이다. 인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죠. 인군은 위인지 군자. 사람들의 임금이 된 자, 이런 뜻입니다. 인군인데, 사람들을 다스리는 인군이 남쪽을 바라본다. 이거는 이제 신하는 북면하고, 신하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임금을 섬기고, 임금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남쪽을 바라본다 하면은 나라를 다스린다,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이다. 술하면 기술도 되고, 또 술법도 되고, 또 도술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나라 진나라 시대, 곧 춘추 전국 시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다. 그리고 이제 치도라는 거죠, 결국. 치도라는 말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아주 설득력 있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나라 진나라 시대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도가 뭔지를 알면, 유가이도, 또 도가이도 그런 게 있다면, 그 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내면, 그 사상의 고유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공자의 도죠. 공자의 도인데, 우선 이제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도라는 글자부터 한번 알아보죠. 도라는 글자는 밑에 있는 보통 책받침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천천히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또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길이죠. 길을 걸어간다는 뜻도 되고, 길도 되고, 또 큰 길이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 사람의 머리가 있는 모습이죠. 사람의 머리가 큰 길에 있는 모습이 이제 길도자고, 이 큰 덕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도자 중에는 가랭자와 거칠 지자가 있고, 머리 숫자가 있는 이 글자도 있고, 이 가랭자 사이에 머리 숫자가 있는 글자도 있고, 그리고 근데 좀 더 오래된 글자는 이 가랭자 사이에 머리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머리카락을 뜻하는 거죠. 머리카락을 이제 두 개로 이제 줄여든 게 머리 숫자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얼굴면자죠. 얼굴면자에서 요게 이제 이 볼따구죠. 볼따구고 요게 이마 부분을 뜻하고 머리카락을 뺀 겁니다. 머리카락을 빼고 눈목자고요. 눈은 이제 둘 다 그리지 않고 하나만 이제 그린 거죠. 눈과 볼따구 그리고 이마 부분을 합쳐서 이제 얼굴면자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머리카락을 넣고 볼따구를 빼서 생략한 게 이제 머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과 눈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이제 머리 숫자죠. 그리고 이제 길이 이제 합쳐진 겁니다. 이 가랭자는 걸어간다는 뜻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행은 걸어간다는 뜻이고, 이거는 거친다는 뜻이죠. 가고 거치는 거죠. 가고 거치는데, 어디로 언제 가고 언제 거쳐야 하는지를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길이죠. 그러니까 큰 길입니다. 이게 이제 변한 게 가랭자, 또 큰 길 행자 이렇게 된 거죠. 큰 길에 이제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머리 중에서 강조가 되는 게 눈이죠. 결국 큰 득자도 원래는 원형이 이런 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길이고 이게 10개라는 뜻이고 이게 눈이죠. 그래서 10개의 눈은 이제 모든 걸 다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도자도 역시 머리가 있고 또 큰 길이 있는데 결국 이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길도자는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길을 아니까 인도하는 거죠. 인도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일단 도천성지국 이런 문장이 있죠. 천성지국 하면 천성은 이제 술의 천대라는 뜻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술의 천대를 동원한다. 곧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술의 한 대고 이 술의 한 대당 말 4필이 붙습니다. 그래서 4,000마리 말, 또 술의 천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제후국이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천성의 나라를 더 다스린다는 뜻으로 쓰여요. 도 자체가. 그러니까 도 자체가 치도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다스린다는 뜻으로 도 쓰입니다. 그거는 이제 인도한다는 뜻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글자는 글자만 분석해도 사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길을 아는 사람, 도인을 뜻하기도 하고요. 길을 아는. 그리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 말한다는 뜻도 됩니다. 도라는 글자에 예를 들면 맹자 도성선 뭐 이러면은 맹자께서 성선을 도 말씀하셨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길을 가르쳐주는 말이니까 가르침도 되고요. 참다운 가르침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길에는 또 이제 목적지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 방법. 사실 뭐 그런 게 가르침이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되는 게 이제 또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길 자체가 목적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 지도 이런 것들은요. 대학이라는 문헌이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이 대학 지도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대학의 목적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길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물리적 공간도 되고 또 참다운 가르침도 되고 여러 가지의 수단, 방법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도라는 게 뭔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죠. 근데 이제 공자는 도에 대해서 도라는 글자는 아주 많이 나와요. 논어에 보면은 80여 차례가 나온다 그랬죠. 89차례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글자는 108차례가 나오고 도라는 글자는 89차례가 나오는데 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도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도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도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이제 이런 식이에요. 도가 뭔지 알면 예를 들어 인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풀이해서 하는 말이 있죠. 인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데 도가 뭐냐 그랬을 때 도를 풀이해주는 말은 없어요. 그저 한 얘기가 뭐냐면 아마 논어에서 도라는 글자를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이 구절일 겁니다. 조문도면 석사가 이랄. 그대로 풀이하면 아침에 문도 도를 들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 좋다. 이거는 이제 종결사니까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당장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아침과 저녁 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이 구절을 갖고
공자가 도를 들었다 그러면 50에 지천명하면 도를 들은 건데 왜 70까지 살았느냐고 따지는 농담도 있기는 해요. 예. 죽겠다가 아니라 죽어도 좋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조문도 석사가에는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주자 같은 경우는요. 주기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조선조 유학 500년 이러면은 공명유학이라기보다는 주자학이에요. 주희라는 학자가 정리한 주자학입니다. 어쨌든 논어를 읽어도 이 주희, 곧 주자라고 하는 이 대가죠. 새로운 주석 신주를 토대로 이걸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주자는 이 도를 뭐라고 했냐면 사물 단명질이에요. 사물, 만사만물이죠. 사사물물입니다. 사사물물 안에 있는 당연한 이치. 그때 사사물물이 뭐냐 하면 이제 뭐 객관적인 그 물리적 법칙 이런 뜻이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아버지와 나의 관계라든지 뭐 자식과 나의 관계라든지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예요. 물은 오히려 물건이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한 10 중에 한 3 정도? 그 정도가 되고 대부분이 이 다른 사람과 나의 그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마땅한 도리, 결국 뭐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어떤 도리를 실천해야 되는가, 뭐 효다. 뭐 자식을 만났을 때는 어떤 도리를 실천해야 되는가, 자다. 형제간에는 뭐 우다. 부모간에는 신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도다. 이게. 그렇게 이제 주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 역시 주자답습니다. 주자학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땅한 도리. 주자학을 이제 성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심성과 그 인간 심성이라고 할 때 성은 성선의 성입니다. 뭐 성악의 성이 아니라 그 성선의 성의 바탕에서 마땅한 도리를 실천하는 것. 그게 성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심성의리지학의 준말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공자의 도를 성리학으로 풀이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주자학을 넘어서 공자를 직접 바라볼 때 그럼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인가? 그건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자의 해석이죠. 주자의 해석은 해석대로 이제 놔두더라도 공자의 도를 성리학과 바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공자를 이해하는 데는 일부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공자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89차례가 나옵니다만 그때 도라고 하는 것은 뭐 사지우도, 선비가 도의 뜻을 둔다든지 군자는 우도불이빔이라든지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지 도를 직접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를 직접 설명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공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지은 성여천도. 부자는 공자죠. 공자께서 성 그리고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득이면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두고 또 주자학자들은 이게 성과 천도에 대해서 이게 성은 인간의 본성이고 천도가 바로 리란 말이에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건데 공자가 만약에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걸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성리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예. 주자학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정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생님이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없었다. 이거 아무나를 넣어요. 예. 아무나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청나라 때 이 주자학을 비판하는 대동원 같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성과 천도에 대한 말은 다른 곳에서는 불가득 들을 수 없었다. 오직 선생님에게서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래의 텍스트를 떠나서
다른 의미를 이제 부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읽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경우에는 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제 사물 당연질도 좋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마땅한 도리도 좋은데 이게 이해가 돼야죠. 석사,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제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은 공자에게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평생 동안 이제 어쨌든 중용적 태도를 실천하는 게 이제 공자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태도에서 완전히 넘어서는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한번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걸 어떤 이제 뭐 과학적 진리라든지 아니면 뭐 사물 당연질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죽어도 좋다는 표현이 안 됩니다. 죽어도 좋다 이런 표현을 하려면 어디까지나 이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는 게 있어야 죽어도 좋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나를 넘어서는 게 있어야 이게 이 표현이 타당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지 않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예컨대 죽어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살신성인 이런 거요. 내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군자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을 해치는 일은 없고 오직 살신이 성인하는 경우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공자거든요.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자기 몸을 죽일 만큼 그 너머에 있는 가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상생활 속의 도리라든지 뭐 과학적 진리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주자의 해석보다는 이제 주석에서 이제 고주가 있고 신주가 있단 말이에요. 논어 주석에도 고주가 있고 신주가 있습니다. 고주가 있고 신주가 있는데 고주는 이제 이를테면 그 정연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위나라의 후한 때의 정현 그리고 또 이제 위나라의 하한 그리고 또 당나라 때의 공영달 이런 주석가들이 고주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주석가들입니다. 그리고 신주는 이제 주의가 있고 주자의 후학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심은 이제 정연과 주입니다. 근데 이제 고주에서는 주자는 여기서 이제 사물 당연질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주에서는 이 공영달의 소가 있는데요. 당나라 때의 이 공영달의 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무도 세상이 무도한 것을 싫어한 그런 표현이에요. 좀 더. 아침에 도를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도하다는 것을 가슴 아파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세상에 도가 있다는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온 세상에 도가 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도를 개인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공자의 이른바 이제 다음 시간 주제가 될 텐데 시라든지 예라든지 악이라든지 공자의 예술 정신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 공자가 세상을 바라본 그 관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이제 이 공영달의 이 소를 취해서 조문도의 도를 이해하면은 무도한 세상이 올바르게 다스려져서 세상이 마땅한 도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듣는다면 설사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좋다. 여한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근사한 해석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를테면 세상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 공자의 도를 이제 본다면, 일단은 노자의 도가 있고, 또 장자의 도가 있고, 맹자의 도가 있죠. 순자의 도도 있습니다. 근데 순자의 도는 일단 잠시 내려놓고, 순자의 도와 노자의 도 같은 경우는 잠시 내려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자의 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석이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노자를 천의 열구를 가진 노자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데, 일단 뭐 노자의 도는 본인 스스로가 그 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노자란 텍스트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고유명사를 다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용어들도 다 뺐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노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록이 언제 거구나. 예를 들어서 공자를 비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 이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사건이나 또 특정 고유명사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시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다 뺐어요. 도라고 하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라 할 만한 도는 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면 가도는 비도다. 도라 할 만한 도는 비도, 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덕은 최고의 덕은 부덕. 덕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도와 덕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를 직접 묘사하는 대목도 이래요. 도지 위물은 도의 물건됨. 도라는 물건의 모양은 유황유월이라. 황홀하다 이거예요. 유는 어조사입니다. 이거 여조사고 어조사고 황홀하다 이거예요. 황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황은. 홀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휙 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노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노자의 도는 잠시 내려놓죠. 노자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 내려놓고요. 맹자의 도는 간단합니다. 맹자의 도는 맹자를 통해서 공자를 들여다보면은 명쾌하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약 대로형이다. 큰 길과 같은 것이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대로는 큰 길이죠. 큰 길과 같은 것이다. 약연 그러하다. 마치 큰 길과 같다. 맹자가 얘기하는 큰 길은 뭐냐? 인 아니면 불인다. 인 하면은 천하를 다, 사회를 다 차지할 수 있고, 불인 하면은 부족이 보쳐져요. 이건 이제 인 하면은 보천합니다. 사회, 천하를 다 보존할 수 있고, 불인 하면은 부족이 무의 보쳐져요. 처자식도 보존할 수 있다. 처자식도 보존할 수 없다. 맹자 명쾌합니다. 맹자의 도, 이거 정치적인 의미를 확고하게 드러내죠. 인하면은, 왕자로서 인하면은 천하를 다 차지하는 거죠. 불인하면은 처자식도 보존할 수 없으니까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맹자는 왕도 아닙니다. 명쾌하죠. 이게 이제 맹자의 도인데,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맹자도 같은 얘기를 해요. 삶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는 도, 이런 게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삶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이 인이나 도 같은 이 가치도 같이 보존하는 게 이상이고, 만약에 이게 둘이 아울러 가질 수 없다. 이러면은 삶을 포기하고 도인 이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자가 이제 도인할 때 의라는 말을 쓰죠. 맹자의 얘기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면 저래요. 어도와소요기 하며 물고기 요리도 내가 먹고 싶고, 웅장, 곰 발바닥 요리입니다, 웅장은. 곰 발바닥 요리도 내가 먹고 싶지만, 둘 다 먹지 못하면 웅장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게 더 귀한 음식이니까. 생도 내가 바라는 거고, 의도 내가 바라는 거다. 당연히 둘 다 의로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둘 다 유지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맹자의 얘기예요. 이런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방식이 장자와 대비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죠.